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일본 중앙은행의 일본 국채 보유 비율이 50%를 넘으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2013년 구로다 하루이코 일본은행 총재가 대규모 금융 완화를 시작한 그 해에 일본 국채 보유 비율은 10%대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50%까지 폭등한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금리가 상승하면서 일본에도 금리 상승 압박이 강해지고 있지만 지금도 일본은행은 시장 금리가 오르지 않도록 10년물 국채를 0.25% 이율로 매일 사들이는 공개시장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의 핵심은 무제한으로 국채를 사들이고 그 부담은 일본은행이 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일본은행은 단기 금리를 마이너스 0.1%로 동결하고 장기 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는 0% 정도로 유도하도록 상한 없이 필요한 금액의 장기 국채를 매입하는 대규모 금융 완화를 유지하고 있는데 최근 일본 내에서도 이 같은 정책에 대한 불만과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연구센터는 일본은행이 장기 금리를 0.25%로 계속 억제하려면 지난 3월 말 현재 500조 엔인 국채 보유 잔액이 추가로 120조 엔이나 더 늘어날 수 있다면서 일본 국채 보유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60%를 넘어서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본은행의 국채 보유 비율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의 국채 보유 비율은 20%대이고 유럽 중앙은행의 최근 보유 비율은 30%이기 때문입니다. 아베 전 총리의 경제 정책은 지난 10년 동안 일본을 지배해 왔습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면서 경제 정책을 좌지우지했던 아베 전 총리의 인식이 어떤 수준이었는지를 말해주는 일이 지난 5월에 있었습니다. 당시 아베 전 총리는 일본의 국가부채 1000조엔의 절반은 일본은행이 사주고 있다. 일본은행은 정부의 자회사이므로 부채 만기가 오더라도 상환하지 않고 차환하면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베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야노 재무성 사무차관이 일본의 채무 상황을 빙산에 부딪히기 직전에 타이타닉호에 비유하며 정부 부채 비율이 너무 높고 이것은 선심성 정책이다 라고 비판하자 당시 아베 전 총리는 일본은 타이타닉호가 아니다. 타이타닉호가 파는 채권은 살 사람이 없지만 일본 국채는 제대로 팔리고 있다. 적자 국채의 대부분은 시장을 통해 일본은행이 사들였다. 일본은행은 나라의 자회사다. 주식의 절반은 정부가 갖고 있어 연결 회계로 보면 채무가 아니라는 견해도 성립한다 라며 기적의 논리를 펼친 것입니다. 일본은행은 정부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1000조엔이라는 나라 빚은 안 갚아도 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친 것인데요. 이는 당연히 사실이 아닙니다. 일본의 재무상마저 아베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일본은행은 정부의 자회사라는 아베의 발언이 일파만파 커지며 문제가 되자 일본 재무상이 직접 나서 부인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일본 재무상은 일본은행은 정부가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고는 말할 수 없으며 회사법으로 말하면 자회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애써 부인했지만 이 말을 믿을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제를 모르는 아베가 만든 아베노믹스, 이것이 결국 일본의 최악의 상황을 초래한 것입니다. 이제 아베 전 총리는 이 세상에 없지만 그의 영원한 경제 파트너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나홀로 금융 완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일본은행이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헤지펀드들의 표적이 되는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엔화 가치가 21세기 들어 가장 낮은 수준까지 추락하면서 글로벌 헤지펀드들이 일본은행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헤지펀드들은 수입 물가 급등에 따른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일본은행이 현재 수준의 엔저를 더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일본이 결국 금리를 올려 양적 완화를 포기할 것에 베팅한 것입니다. 사실 수십 년간 일본은행을 공격했던 수많은 헤지펀드들이 모두 백기를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다르다. 일본은행이 국채를 더 이상 무제한 사들일 여력이 남지 않았다는 게 글로벌 헤지펀드들의 시각입니다. 최근 있었던 헤지펀드와 일본은행의 싸움 1라운드는 일본은행이 겨우 막아냈습니다. 헤지펀드들은 유가 등 수입 물가가 오르면 일본은행이 결국 못 버티고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 예상하고 일본 국채를 대규모로 매도하는 한편 엔화를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구로다 총재의 일본은행은 무제한 국채를 매입하면서 금리를 올리지 않고 가까스로 헤지펀드를 방어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행의 엔저 정책 자체가 더 유지되기 어렵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미 일본의 물가 상승률은 2%를 넘었고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장기물 금리가 0.2% 아래에서 안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으로 양적 완화를 이끌던 아베가 더 이상 일본에 없습니다. 헤지펀드들이 일본은행을 타깃으로 삼은 분명한 이유도 있습니다. 30년 전 헤지펀드의 대부 조지 소로스가 영국 파운드와 하락에 베팅했다가 거금을 딴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영국이 하던 환율 조절 메커니즘은 파운드화가 6% 넘게 떨어지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도록 되어 있었는데, 소로스는 이러한 중앙은행의 인위적 개입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영국 국부를 흡수해 10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소로스의 성공을 알고 있는 헤지펀드들은 올해는 일본은행을 상대로 공매도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세계의 투자자들이 일본의 하락을 예상하고 매도에 나서며 이른바 일본 팔자에 나선 또 한 가지 이유는 일본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도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900조 원의 자산 중 주로 글로벌 시장에 집중하는 미국의 자산운용사 AB자산운용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하반기 시장 전망 간담회를 열었는데, 일본과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아시아 지역으로 나누어 성장성 있는 기업 비율을 비교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성장성 있는 기업의 22%는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에 분포해 있으며 일본에는 3%밖에 없다는 설명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자산운용사들은 전 세계 투자자들이 지금 일본 팔자에 나서게 된 이유를 돈으로 증시를 끌어올리겠다는 아베노믹스를 실시하는 동안 일본 기업들이 기초 체력을 기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 것입니다. 일본은행이 국채를 다 사주는 막대한 유동성에 안심한 일본 기업들이 신성장 동력 개발에 투자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안주만 했기에 경쟁력을 잃었던 것입니다. 결국 내년 4월 임기가 종료되는 구로다 총재의 후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시다 총리가 구로다와 같은 적극적 금융 완화론자를 차기 일본은행 총재로 지명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합니다. 실제 일본은행 내부에서조차 구로다에 대한 반기는 벌써부터 시작됐습니다. 일본은행에 새롭게 임명된 정책심의위원들이 공개적으로 구로다의 정책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교체된 정책위원회 위원 중 다카다 하지메 위원은 현재의 대규모 통화 완화 정책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 라는 의견을 밝혔고, 다무라 위원 역시 인플레이션에 따라 임금이 오르기 시작하면 일본은행의 통화 완화 정책 종료가 논의의 초점이 될 것이라며, 일본은행이 금융정책을 정상화해야 향후 대규모 금융 완화 프로그램이 성공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아베 전 총리 사후 일본은행 내에서도 양적 완화에 대해 반기를 드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기도 얼마 안 남은 구로다 총재는 요즘 들어 속내를 더욱더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과 엔화 약세에도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없는가라는 질문이 쇄도하자 금리 인상은 절대 없다 라는 절대를 2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이를 두고 일본은행 총재의 발언은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나서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게 관례인데,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을 2번씩이나 사용해 금리 인상 가능성을 확실히 부정했다고 보도하며 구로다의 완강한 발언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엔화 가치 하락을 두려워하지 않는 구로다의 모습이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자신감 아니냐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엔화와 마찬가지로 IMF 기축통화 기준을 충족하는 유로화의 유럽연합이 인플레 우려에 결국 백기를 들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구로다가 금리 인상은 절대 없다고 발언한 날, 유럽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시장 예상치보다 2배 올린 0.5%포인트 인상하며 빅스텝에 나섰습니다. 지금도 외국계 헤지펀드들은 구로다가 지는 싸움을 하고 있다며 엔화를 내다 팔고 있는데요. 이들이 더더욱 투기적 의도를 가지고 공격적으로 엔화 매도에 나설 경우 가계나 내수용 기업들에게 치명타로 돌아와 일본 경제가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실정입니다. 과연 이번에는 헤지펀드가 일본을 상대로 승리할 것인가? 시장은 다시 한번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